여기 숫자들 보이시죠? 13층, 26층, 39층, 52층, 그리고 156층. 이 숫자들은 뭘까요? 수학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13의 배수가 떠올랐는데요. 초등학교 도서관 봉사를 제가 자주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 책을 그렇게 서로 앞다퉈서 열심히 빌려가더라고요. 또 아이들 반에서 나 이거 몇 층이는데 넌 뭐 있어? 넌 뭐 샀어?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초등 2학년에서 3학년 때 정말 많이 거론이 되었고, 그리고 아침 독서로 애들이 들고 다닌 책이기도 합니다. 바로 시공주니어의 나무집 시리즈인데요.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며 2015년 첫 권이 국내에 출시돼서 현재 156층 신간까지 총 12권이 출간됐고요. 이후로도 계속 더 출간될 예정입니다. 이 책은 글밥책을 싫어하는 아이라도 무조건 계속 읽고 싶게 하는 그런 시리즈라서 초기 글밥책 친구들에게 아주 적격한 책입니다. 만화만 읽으려 한다거나 또는 글밥책을 읽기는 하지만 책의 재미를 아직은 좀 못 느껴서 고민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친구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줄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책에 대한 흥미를 온전히 느끼게 해줄 그런 책입니다. 물론 중학년 친구들 또 고학년 친구들까지 전 학년에 아울러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. 어른들에게도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하면서 기웃거리게 만듭니다. 자, 그러면 나무집 시리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 나무집은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영국, 프랑스, 미국, 일본 등 전 세계 40여 국에 출간이 되었고요. 그리고 3년 연속 호주 출판업상 올해의 어린이 책상을 수상, 그리고 전 세계 밀리언셀러이자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적극 추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이 책은 여기 글 작가인 앤디 그리피스와 그림 작가인 테리 덴톤 이름 그대로 주인공이 앤디와 테리입니다. 작가 앤디 그리피스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책 작가입니다. 그리고 이 그림 작가인 테리 덴톤 역시 호주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.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두 분이 원래도 엄청 친한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13층 나무집이 이 전체의 첫 권이고, 그리고 13층씩 숫자를 높여가면서 책이 나왔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때 잘 모를 때는 이거 13층, 14층, 15층 이렇게 층별로 다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거든요. 한 책에서 다음 책으로 넘어갈 때 이 나무집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. 13층이고요. 여기 다음 건에는 이게 26층의 개념인데요. 복잡해 보이지만 이 13층 이후에 나오는 층들에 비하면 이 13층은 사실 굉장히 무난한 수준인데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실, 볼링장, 도서관, 침실, 레모네이드 분수, 그리고 거대 새총, 이렇게 각각의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이 모두 13군데의 개념입니다. 주인공인 앤디와 테리는 너무나 사실 다른 성격인데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. 처음 23층 나무집에서 둘이 어떻게 책을 처음에 쓰게 됐는지 스토리가 전개됩니다. 앤디는 이 책에서도 글작가로 나오는데요. 꼼꼼하고 뭔가 계획적인 느낌인데 테리는 그림 작가면서도 엉뚱하고 좀 기상천외하고 실험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늘 사고를 치는 쪽은 테리인데요. 하여간 이 친구 굉장히 웃깁니다. 저는 보면서 세계적으로 무려 1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실험정신도 강하고 창의력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그런 유튜버 같았는데 꼭 이 책의 주인공 앤디와 테리가 미스터 비스트의 어린이 버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제가 13층 나무집의 앞부분을 읽을 때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지? 이거 정말 재밌는 거 맞아? 라고 잠시 생각했었어요. 저에게 사실 더 이상 이제 동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만의 공상을 공감하면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첫 권의 중간쯤을 읽을 때 갑자기 킥킥거리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웃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카페 옆에 있던 분들이 다 한 번에 쳐다봤어요. 아이들에게는 그냥 본인들의 동심이랑 딱 맞고 또 원했던 상상들, 그리고 자기 전에 생각하는 다양한 이런 공상들이 담겨 있고, 이 책에 나오는 모험들이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흥미진진하게 느끼고 아주 재미있고 신나합니다.
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나 또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그렇게나 열심히 빌려갔다는 걸 제가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. 새로운 에피소드가 계속 궁금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음 권을 계속 예약하면서 기다리더라고요. 이렇게 한 권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큰 흐름 속에 담겨 있는데요. 그 뒷권으로 갈수록 이렇게 층이 높아지면서 공간도 스토리도 더 다채로워집니다. 13층 나무집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나오는데요. 이것 좀 보세요. 그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상할 수 있다니요. 그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관찰력 그리고 세심함을 아이들이 읽고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또 여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. 강아지가 말을 못하잖아요. 그래서 오로지 멍멍으로만 소리를 내는데 컷마다 이렇게 상황 이해가 굉장히 금방 되도록 잘 그려놓았어요. 그 이야기도 재밌지만 그 일러스트의 목도 큰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 그 다른 에피소드에서 풍선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테리가 이렇게 풍선껌을 불다가 자기가 트림한 가스로 가득 찬 이 풍선껌 속에 갇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. 어릴 때 그 풍선껌 불면서 이런 상상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역시도 추억에 잠기게 되더라고요. 아이들이 책 속 활동을 하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데 여기 이 페이지에서 그 원숭이를 지렛대 원리로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이때 아이들이 나무젓가락과 종이를 이용해서 요거 만들어보고 재밌게 놀이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렇게 나무집 시리즈의 이제 활동북으로 즐길 수 있는 펀북이 또 있는데요. 이 펀북도 1권에서 3권까지 출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 나무집 퀴즈, 낱말, 퍼즐 맞추기, 또 미로 탈출, 그림 그리기 이렇게 다양하게 독후 활동과 연계되어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26층에서는 이렇게 13개의 공간이 늘어납니다. 13층에 비해서 새로운 방들이 이렇게 추가로 마련이 되고 이 방들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요. 매 권의 시작은 이 큰코 씨, 즉 출판사 사장님으로부터 책 독촉 전화로 시작이 되는데요. 테리가 워낙 그 자기 세계에 좀 빠져서 실험하고 만들고 엉뚱하다 보니까 독촉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또 후다닥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. 나무집 시리즈는 현재 이렇게 156층까지 총 12권이 나와 있습니다. 아직 나무집 시리즈를 접해보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이 담긴 이 13층 나무집을 먼저 읽고 그 후에는 사실 층을 섞어서 읽어도 좋긴 한데요. 그래도 층이 높아지면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층수대로 이렇게 찬찬히 올라가면서 읽으면 온전히 그 맛을 느끼기에 더 좋습니다. 쭉 읽어가다 보면 아이마다 자신이 상상한 내용이 더 담겨있는 그 층의 책을 자주 꺼내 읽게 될 거예요. 여기 그 156층은 최신간인데요. 그 이 책의 저자가 호주 분이잖아요. 그래서 호주는 크리스마스를 여름에 맞이하잖아요. 크리스마스 소동이 담긴 그 이야기 책인데 남극에서 배달되어 온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게 되는데요. 그 눈사람이 이제 나무집을 차지하겠다고 야심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. 그 참 신기하게도 그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소재가 좀 떨어질만 한데 계속 새롭고 참신한 이야기들이 층마다 쏟아지니까 나무집 작가의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.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걸 어떻게 재밌게 아이 눈높이에서 전달하려고 애썼는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. 책을 이렇게 휘리리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 글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글밥으로 못 넘어가는 그 그림책에 좀 머물러 있는 친구들에게 글도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. 그리고 사실 일러스트를 통해서 장면들을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또 이 책의 형식이 저는 로알드 달 작가의 책과도 많이 닮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. 좀 고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고전을 이전에 위대한 책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이 시리즈들도 그 원작 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쭉 사랑받을 그런 시리즈라서 이후에 고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책을 아이가 사랑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.
이 책은 그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일단 재미있다가 무조건 나옵니다. 읽은 독자 후기에서도 너무 재밌어 한다.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. 그리고 두께감에 비해서 아이가 금방 술술 읽었다. 그리고 혼자 읽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이 책은 혼자 읽는다. 도서관에서 잠시 보고 와서 바로 사달라고 졸랐다. 읽기 독립에 무척 도움이 된다 등등 다양한 실제 후기들이 있었습니다. 어른의 눈으로 읽다 보면 저처럼 끝에 왜 감동이 없지? 교훈이 없지?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.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조금 짓궂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전래동화나 위인전처럼 모든 책이 사실 꼭 교훈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은 그 동화이니까 동화 그 자체 이야기로 읽히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 나무집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시리즈는 아마 한 권만 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.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시리즈인데요. 혹시 나무집 시리즈를 그동안 접해보지 않은 친구라면 첫 시작이 된 이 13층 나무집을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댓글을 통해서 영상 소감과 함께 받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책 읽는 아이는 앞으로 큰 경쟁력을 지니게 될 거예요. 책의 재미에 온전히 빠져줄 수 있는 이 책으로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.